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시오TV AI 최강자 엔비디아 H100 GPU 소개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이 기업 비즈니스에 접목되면서 고성능 컴퓨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전 세계 고성능 컴퓨팅 분야를 주도해온 엔비디아 GPU는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그래픽과 같은 작업에는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호퍼 아키텍처 기반인 엔비디아 H100 GPU에 적용된 엔비디아의 기술과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인프라 영업총괄 최지열 전무님 그리고 기술총괄팀장 윤성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프라에서 엔비디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서지열 전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프라에서 엔비디아 기술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성호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무님, 네. 한국인프라가 엔비디아 파트너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사업 영역이나 또 회사에 대해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인프라는 1998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IT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 서울 본사와 부산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임직원의 약 70%가 엔지니어 및 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인프라는 설립 초기에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및 주요 대기업 고객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오토데스크 외 헥사곤, UiPath 등 다양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 사업 외에 하드웨어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특히 엔비디아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시작한 2016년부터 프리퍼드 파트너로 선정되어 엔비디아 DGX 시스템과 기업용 GPU를 공공기관, 대기업, 교육기관 및 AI 스타트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전무님 말씀을 들으니 한국인프라가 20년 넘게 IT에 지속적으로 개발과 투자를 했던 업체이고 또 그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엔비디아와 파트너로 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늘 확실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무님, 이제는 사실 엔비디아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는 이제 GPU로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GPU만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딥러닝 플랫폼이라든지 인공지능 솔루션 그리고 자율주행 등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아는데 이 엔비디아의 전반적인 사업 영역이나 제품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사업 분야는 사업 초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게임 분야의 지포스와 디자인, 렌더링 분야의 쿼드로 RTX GPU 카드뿐 아니라 AI,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면서 HPC와 AI 분야에 특화된 A100과 오늘 설명할 H100 등 테슬라 GPU와 서버로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시장을 위하여 엔비디아는 GPU 카드와 엣지 디바이스뿐 아니라 2016년부터 테슬라 GPU 카드를 장착한 AI 전용 어플라이언스 장비인 DGX 시스템을 만들어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딥러닝 소프트웨어에서부터 하드웨어까지 이제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업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이 웨비나에 앞서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AI 관련 필수 요소를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장표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먼저 고민할 것이 이제 학습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제 정확함을 이제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있어도 이제 처리할 시스템이 없거나 혹은 이제 시스템의 성능이 낮으면 이제 원하는 시간에 좋은 퀄리티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 진행에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는 이제 딥러닝 플랫폼 서버와 GPU 선택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러닝에는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제 학습하고 또한 복잡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급의 성능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 엔비디아는 이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및 그 시스템을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엔비디아 H100의 그 새로운 기술과 이제 기술이 적용된 GPU 및 그 DGX 시스템에 대해 이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님, 요즘에는 뭐 딥러닝 작업 시에 뭐 GPU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마치 국룰처럼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이 CPU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작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그래픽 작업 관련해서 반드시 GPU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CPU와 또 GPU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두 잘 아시는 이제 뭐 내용이겠지만, 이제 CPU는 보통 몇 개에서 혹은 수십 개의 이제 코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할은 그 컴퓨터 운영 체제에 필요한 명령 실행과 이제 자원 관리에 주된 역할을 이제 CPU가 담당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반면 이제 GPU는 CPU에 비해서 이제 코어의 크기는 작아도 몇 천 개에서 많게는 이제 만 개 이상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픽 처리 작업에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GPU가 이제 그래픽에 이제 초점이 이제 기존에 있었다면, 이제는 많은 코어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이나 이제 빅데이터 등의 복잡한 연산 작업의 필수적 구성 요소가 이제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CPU도 이제 컴퓨팅 기능이 있어서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이제 대규모의 단순 연산 처리나 행렬 기반의 인공지능에는 GPU가 탁월한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CPU를 며칠에 걸리던 작업을 이제 GPU로 몇 시간이면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GPU를 활용하면 그만큼의 이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지난 6년 동안의 GPU 성장 발전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제 6년 전에 출시된 그 P100과 비교해 보면 H100 텐서 코어는 무어의 법칙보다 그 3배 이상 빠른 약 26배의 높은 성능을 지금 발전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무어의 법칙은 이제 반도체의 그 직접 회로 성능이 18개월에서 이제 24개월마다 이제 2배로 증가한다는 이제 법칙인데, 이제 이 이야기는 1960년대에 이제 나온 얘기고 이제 옛말이 되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키텍처와 그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스택 전반에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이제 매년 그 성능 향상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는 AI뿐만 아니라 연산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는 GPU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엔비디아 H100은 이제 최신의 제품이고 또 당연히 GPU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스펙이나 기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 그 호폰의 이전 세대인 A100 암페어 아키텍처 다음으로 이제 출시된 이제 GPU가 되겠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획기적이고 이제 진보된 기술이 이제 크게 이제 6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코어의 성능을 높이고 이제 와트당 성능을 개선한 가장 진보된 칩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이나 자연어 처리 등을 위해서 새로운 그 트랜스포머 엔진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전 세대부터 지원되었던 MIG 기능이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컨피덴셜 컴퓨팅으로 데이터를 암호화로 이제 보호하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4세대 NVLink로 GPU 간의 통신의 대역폭이 이제 크게 향상되었고, 그 여섯 번째는 이제 DPX라고 새로운 동적 프로그램 그 기법을 사용해서 성능을 크게 이제 향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장표는 이제 H100 아키텍처 이제 풀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 H100에는 이제 4세대 텐서 코어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GPU 아키텍처를 보면 이제 크게 8개의 그 GPC로 구성이 되어 있고,
GPC 안에는 이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 불리는 SM의 집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SM은 이제 GPU에서 연산을 위한 이제 최소 단위 집합체로 보시면 되고요.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이제 GPC당 SM의 숫자가 이제 16개에서 18개로 이제 증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전체로 보면 144개의 SM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다코어는 SM당 P32가 이제 128개로 이제 전체를 보면 그 18,432개로 이제 쿠다코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GPU 중에 가장 많은 이제 쿠다코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당 4세대 텐서코어 4개, 그리고 전체로 보면 GPU당 이제 576개의 텐서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세대 그 NVLink 및 그 PCI Gen 5를 호퍼 아키텍처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이전 세대 A100에 비해서 FP16이나 TF32, FP16, 인트8 등 그 2배 이상의 속도 향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스파시티 기능을 적용해도 이제 2배씩의 이상의 속도가 이제 향상이 되었습니다. 스파시티 기능은 이제 최적화 기술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희소 행렬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그 밀집도를 높여서 실행 속도를 향상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H100부터는 FP8의 연산 모드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H100에는 이제 8비트 부동 소수점 연산 모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되었고요.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의 그 작업에는 파라미터가 이제 많게는 몇천억 개에서 이제 조까지 있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그 연산에 대한 이제 컴퓨팅 향상이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이제 요구됩니다. 그래서 FP8을 이용해서 이제 정밀도를 낮춰서 연산을 하게 되면 그 AI 시스템을 이제 훈련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메모리 양을 줄이면서 계산 속도를 높이고 이제 대역폭과 이제 전력 사용량을 이제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이제 행렬에 대한 연산 곱은 FP8로 처리되고 누적 부분은 FP16, 그리고 다시 결과물은 FP16비트로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하면 FP16비트의 그 데이터가 들어가서 내부적으로는 8비트를 거쳐서 다시 FP16으로 출력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FP8에 대한 이제 정확성 부분은 뒷장 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랜스포머 엔진입니다.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은 그 문장 속 데이터들의 관계를 추적해서 이제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는 이제 신경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그 대형 언어 모델인 버트나 GPT 이제 3처럼 널리 사용되는 언어 모델에 사용되는 이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연어 처리뿐 아니라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신약 개발 영역으로 이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에 사용되는 이제 파라미터 수가 몇천억 개에서 이제 많게는 조까지도 있는데, 이러한 모델들의 필요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H100 텐서코어 GPU에서는 특수 설계된 이제 트랜스포머 엔진이 이제 탑재되어 있고요. FP8 연산 모드도 지원함으로써 이제 훈련 가속과 이제 그 정확도를 유지하고 원하는 시간에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P8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FP16에 비해서 뭐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그 트랜스포머 엔진은 그 각 레이어의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모델 레이어별로 그 최적의 정밀도 FP16이나 FP8을 결정해서 최상의 성능과 이제 정확도를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 A100과 비교했을 때 늘어난 GPU의 SM과 텐서코어, 뭐 트랜스포머 엔진, 그리고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 6배의 그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GPT-3 모델에서 이제 테스트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FP8을 사용했을 때, FP8과 16비트 대비 이제 정확도의 차이를 이제 확인을 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제일 위에 있는 노란색을 보시면 이제 파라미터가 126밀리언일 때 이제 16과 8비트를 보시면 점선과 실선이 서로 이제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의 녹색을 보시면 이제 파라미터가 22빌리언일 때 거의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복잡성이 더할수록 FP8과 트랜스포머 엔진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정확도가 더 이제 올라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컨피덴셜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컨피덴셜 컴퓨팅은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암호화로 이제 보호하는 기술인데요. 그 호퍼 GPU에서도 이제 구현이 되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IG 기능을 통해서 GPU를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혹은 이제 VM을 통해서 GPU의 이제 자원을 할당을 했을 때 그 CPU에서 GPU 혹은 그 GPU VM 간의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그 외부나 혹은 이제 해킹으로부터 이제 데이터의 이제 변조에 대한 위험성을 그 하드웨어나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보안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H100에 이제 추가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CPU 영역에서 이제 VM, 뭐 엔비디아 드라이버, GPU 영역에서 이제 GPU 자원이 그 CPU 영역과 GPU 영역 간의 데이터 통신이 암호화가 되지 않은 채 전송되었는데 이제 호퍼부터는 그 CPU 영역에서부터 GPU 영역까지 이제 데이터 보안을 적용해서 안정성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제 H100 GPU 전체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그 내장 하드웨어 방어벽을 통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격리된 실행 환경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인증되지 않은 장비나 장치로부터 이제 실행 중인 AI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보거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감한 고객 데이터와 이제 지적 재산이 이제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개의 인스턴스 GPU를 생성해서 각각의 회사에서 인스턴스 GPU 안에서 작업을 실행했을 때 서로 실행되는 이제 서비스의 그 데이터 접근이나 수정이 되지 않게 만들어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서로 협업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운 그 동적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동적 프로그램은 이제 전에부터 사용하던 방법이고, H100 호퍼부터는 이제 새로운 동적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동적 프로그램은 이제 실행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 이제 많이 이용되는 수학적 접근 방식의 알고리즘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헬스케어와 로보틱스, 그 양자 컴퓨팅, 그 데이터 사이언스 등 분야에 이제 널리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물류센터 내부로 오가는 자율 이제 로봇에게 이제 최적의 경로 찾기는 무척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런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플로이드 워셜이라는 이제 기법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이드 워셜은 이제 지도나 이제 그래프에서 각 목적지 그 사이의 최단 거리를 파악할 때 사용되는 이제 동적 프로그램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H100 GPU가 탑재된 서버를 활용하면 이제 그 뭐 그래프에 보시듯이 전통적인 듀얼 소켓의 CPU 전용 서버 대비 속도를 40배 가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4세대 그 NVLink입니다. NVLink는 이제 GPU와 GPU 간에 직접 데이터 통신을 하는 이제 방식이 되겠고요. 만약 NVLink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GPU 간의 통신이 이제 PCI로 통신을 처리하는데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PCI를 통한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 이제 GPU에서 그 PCI를 통해서 그 호스트의 메모리를 저장한 후에 다시 이제 PCI로 다른 이제 GPU로 데이터가 이제 전송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PCI에 제한된 속도도 있겠지만 CPU까지 거쳐야 하는 이제 단계가 필요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지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NVLink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GPU 간의 통신이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됩니다. H100에서는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제 1.5배 더 높은 대역폭과 이제 확정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100 GPU는 최대 이제 18개의 그 NVLink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900GB의 대역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PCIe Gen 5보다 최대 7배 이상이 이제 대역폭을 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역폭이 크다는 것은 이제 GPU 간의 빠른 연산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사님 설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컴퓨팅 파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특히 보안이 강화된 면도 인상이 깊은데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이 H100에 2세대 이 MIG가 적용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MIG는 어떠한 기술이고 또 고객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MIG는 이제 이전 세대인 A100부터 추가가 되었고요. 그 H100에는 2세대 MIG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MIG는 하나의 GPU를 이제 메모리, 캐시, 이제 코어 등으로 완전히 격리되게 나누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림과 같이 이제 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GPU를 최대 7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MIG 기능이 없을 때는 하나의 GPU에서 다양한 워크로드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GPU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리소스를 두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작업 시간이 지연이 되고 이제 원하는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낼 수 없다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고요. 하지만 MIG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격리를 했기 때문에 GPU마다 그 연산 코어, 메모리 캐시 등의 전용 리소스를 가지고 인스턴스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 GPU끼리 서로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각자의 독립된 작업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IG는 이제 뭐 도커나 쿠버네티스, 뭐 가상화 환경에서도 뭐 지원이 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MIG를 사용할 때 이제 그 GPU 인스턴스 사이즈는 좀 정해져 있고요. 메모리도 인스턴스 사이즈에 맞게 메모리가 할당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개의 GPU 인스턴스가 생성을 되면 각 메모리는 10GB에서 할당이 되고요. 인스턴스 4개가 생성되면 메모리는 각각 20GB씩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그 H100 GPU 8개로 구성된 엔비디아 DGX H100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한 개당 이제 7개로 생성을 하면 56개의 GPU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총 최대 56명의 사용자가 이제 독립된 자기만의 GPU를 가지고 동시에 이제 서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MIG 기능을 그림과 같이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 GPU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인스턴스 GPU를 이제 여러 개 생성하는 것과 같고, 그림과 같이 그 GPU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크기가 작아졌으니 그 물리적으로 나눈 만큼의 그 n분의 1의 그 성능을 가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 이 MIG 기술은 GPU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는 호퍼 아키텍처에 좀 관심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퍼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GPU가 출시된 것 같은데요. 어떤 형태로 출시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SXM 보드 형태로 지원되는 카드를 이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H100 GPU 쓰임새는 이제 뭐 다양하게 쓰이지만 그 H100은 이제 인공지능이나 고성능 컴퓨팅에 좀 더 이제 적합하게 사용되는 카드라 이제 보시면 되고요. 보드에 적용되는 형태라서 이제 그 기존의 엔비디아의 DGX 서버 등에 포함되는 GPU가 되겠습니다. 그 8개 혹은 4개의 형태의 그 보드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호프 아키텍처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GPU들이 그 NVLink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카드는 이제 PCI 그 슬러저 장착되는 이제 방식으로 제공되는 카드가 되겠고요. 모양이 이제 조금 다를 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SSM 방식의 그 GPU와 같이 인공지능이나 뭐 HPC에 사용되는 카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CI Gen 5를 지원하고 있고요. GPU 간의 그 통신은 기본적으로 PCI 방식에서 지원이 되지만, 그 NVLink 브릿지를 사용하면 NVLink를 통해서 GPU 간의 통신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VLink 브릿지는 최대 600G의 그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PCI 그 Gen 5보다 이제 5배 정도의 더 높은 대역폭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NVLink 브릿지를 연결을 하는 것이 빠른 연산에 더 좋은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SSM 방식과 이제 PCI 방식의 그 GPU 스펙을 좀 비교한 방식인데요. 같은 H백이라고 해도 적용 타입에 따라서 스펙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SMS 개수가 이제 132개에서 114개로 좀 차이가 있고요. 쿠다 코어가 이제 16,896개에서 14,592개로 좀 차이가 있고, AI 연산에 이제 그 핵심 코어인 텐서 코어가 528에서 458개, 그리고 메모리는 둘 다 뭐 동일하지만 80기가이긴 하지만 SSM에는 이제 4세대 HBM3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전 세대는 HBM2가 이제 적용되어 있는데, 그거 대비 이제 80% 성능이 더 이제 그 SXM 방식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는 스펙 기준으로 이제 처리 속도를 이제 좀 표시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이제 TF32가 989 티플롭스와 이제 756 티플롭스, 새로 적용된 FP8을 보면 뭐 3958 티플롭스와 3026 티플롭스의 성능을 각각 보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대역폭도 이제 당연히 이제 차이가 좀 나고요. 뭐 3테라와 뭐 한 2테라 정도의 성능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둘 다 이제 NVLink로 GPU끼리 통신을 지원을 하는데, PCI는 별도의 NVLink 브릿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그 이전 GPU에서 볼 수 없었던 형태가 되겠고요. H100CNX는 그 400G의 그 이더넷 그 혹은 그 인피니밴드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모듈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PCI 형태이고, 이제 그 PCI Gen 5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뭐 H100 CNX는 이제 멀티 GPU 사용이 필요할 때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인공지능 학습은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GPU가 필요하고, 다른 노드와 이제 분산 처리가 뭐 필요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GPU 노드와 통신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이더넷 환경에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잘 구성된 곳이 아니면 보통 뭐 텐지나 뭐 이 정도의 구성으로 된 것이 이제 일반적인 환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노드의 GPU를 사용할 때 이제 GPU 개수만큼의 이제 선형적인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 노드끼리 연결했을 때는 네트워크에서 병목 현상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보시는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전 세대인 PCI4 통신으로 인한 대역폭의 한계, 그리고 GPU와 CPU 간의 데이터도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CPU의 성능도 저하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이제 연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 모듈이 포함된 그 CNX GPU가 출시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CNX GPU는 Gen 5를 지원하고 있고요. GPU에서 바로 네트워크 통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CPU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이제 CPU의 성능을 좋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GPU 노드 확장과 이제 고속의 통신을 가속할 수 있는 GPU가 CNX GPU가 되겠습니다. 네,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GPU가 또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서 사용자들은 이 고성능 컴퓨팅을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사님, 이 엔비디아에서는 이 H100 이외에도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이제 용도별로 적합하게 또 다양한 GPU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GPU 정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표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U 카드에 대한 좀 설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이제 연산용과 이제 그래픽과 연산, 그리고 스몰 팩터 형태로 연산이나 이제 그 그래픽 작업에 지원되는 카드로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H100이나 A100은 그 딥러닝이나 HPC나 AI 등에 주로 써있는 그 연산용 제품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A40이나 A10, A16은 뭐 H100보다 좀 작지만 그래도 이제 컴퓨팅이나 그래픽 작업에 이제 쓰일 수 있는 제품인데, 뭐 렌더링도 쓰일 수 있고 이제 가상화에도 이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텐서 코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딥러닝 작업에도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40은 이제 RTX 기능이 있는데, RTX 그 A6000은 이제 그 워크스테이션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A40은 동일한 기능인데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폼팩터 형태인 T4나 A2는 이제 딥러닝 인퍼런스나 뭐 가상화 사용에 적합한 이제 제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용에 표시된 제품들은 이제 GPU에 별도의 이제 쿨링 팬이 없는 제품들로 데이터 센터 서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이제 GPU가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 이 용도에 맞게 최적화된 GPU들이 또 출시되어 있고 또 이 워크로드에 맞는 GPU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사실 매번 새로운 GPU를 이제 출시하면 그 GPU를 포함해서 이제 최상의 딥러닝 플랫폼 서버를 같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A100일 때는 DGX A100으로 나왔고 또 이번엔 또 DGX H100일 것 같은데 이 제품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새로운 GPU 아키텍처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그 DGX 서버에 반영이 되어 이제 출시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GPU 성능에 맞게 시스템도 같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DGX H100 서버 스펙을 보면 이제 H100 GPU 8개를 지원을 하고 있고 총 GPU 메모리가 640GB가 되겠습니다. 또한 GPU 8개가 고속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4개 엔비디아 그 MVC 스위치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GPU당 18개의 NV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최대 900GB의 대역폭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0G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서 10개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듀얼 CPU와 2TB의 시스템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용으로 이제 30TB의 NVMe SSD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나왔던 DGX A100과 스펙이나 좀 성능을 좀 비교해 보면 8개의 GPU는 동일한데 이제 그 H100 GPU를 바탕으로 했을 때 성능은 32 팹톱스의 성능이 나타내고요. 이것은 A100보다 이제 6배의 성능 향상이 있게 됩니다. 그 DGX A100의 기본 사양이 시스템 메모리나 이제 스토리지 메모리 모두 이제 2배로 증가가 A100에 비해서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A100은 네트워크 속도가 200G였지만 이제 H100은 400G로 이제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H100과 이전 세대 A100의 성능 이제 비교인데요. 이전 세대보다 월등한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3,950억 개의 그 매개 변수를 사용한 MOE 모델에서 이제 A100 대비 학습을 최대 9배까지 향상을 이룰 수 있었고, 5,300억 개의 그 매개 변수를 사용한 메가트론 모델에서 인프라 성능을 30배, 그리고 이제 HPC 어플리케이션
그 게놈 시퀀싱에서 이제 최대 성능을 7배까지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의 기술이 적용되고 이제 인증된 시스템에서 A백과 H백을 적용했을 때 이제 비교표인데요. 대형 언어 모델인 GPT 이제 3를 통한 성능이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체크해 보면 같은 비용으로 A백 시스템 4대를 2대의 그 H백 시스템을 이제 줄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우선 그 데이터 센터의 상면 비용이나 이제 관리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2배 향상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백과 H백을 같은 노드 수로 이제 구축을 한다면, H백 시스템 경우는 이제 비용은 뭐 2배는 증가해도 시스템의 성능은 이제 4배를 이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량이 더 증가되고, 비용 대비 측면에서도 2배의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니 이전 제품인 DGX A백과 비교하면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이 서버의 성능이 좋으면 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존 서버의 투자 및 유지도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떤가요? 실제 뭐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보면 이제 서버 외에도 많은 장비들로 이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수행되는 이제 워크로드의 수 또한 이제 굉장히 이제 많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구성만 봐도 트레이닝이나 뭐 인퍼런스, 분석 이런 작업을 위해서 별도의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보통의 환경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더 높은 성능을 원하기 때문에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아웃으로 이제 시스템을 매번 그 증설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많은 비용과 인력이 더 필요로 하게 되고, 또 서로 다른 유형의 이제 장비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용량 계산이나 이제 예측이 이제 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AI 인프라의 경직성이나 유연하지 못한 인프라 해결에 이제 높은 성능과 그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해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엔비디아 DGX 시스템이 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의 X 표시처럼 이제 분석이나 트레이닝, 추론을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없이 그 DGX A백으로 한 서버에서 각 작업의 성능 저하나 제한 없이 독립된 성능을 한 번에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그 단일 시스템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공간과 전력을 이제 줄일 수 있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관련적인 그 측면에서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DGX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DGX만의 장점과 그리고 도입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직접 GPU를 이제 구축할 경우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이제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OS도 설치해야 하고, 뭐 GPU 드라이브도 설치하고, 쿠다, 도커, 딥러닝 프레임워크 등을 설치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것들이 이제 최적화되었는지 뭐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로 이제 쉽게 빨리 이제 막상 뭐 서버가 있어도 진행할 수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엔비디아 DGX 시스템은 이제 전원만 꼽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졌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OS, GPU 드라이버, 뭐 쿠다, 도커, 라이브러리 등이 다 포함되어 있고, 카페나 텐서플로, 토치, 뭐 그런 DGX에 최적화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매월 제공하고 있어서 AI 작업을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고요. 또한 DGX OS는 이제 엔비디아 기술과 그 우분투가 포함된 전용 OS로 배포, 설치 등을 하고 있어서 이제 유지 관리가 쉽고, 그 OS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OS를 청결하게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뭐 중요한 강점은 엔비디아 DGX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10년 이상의 엔비디아의 그 AI 능숙한 기술진으로부터 AI 노하우 및 기술 가이드 그리고 전문 지식을 이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지열 전문의께 여쭙고 싶은데요. 네,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은 이제 사실 이제 시스템을 도입할 때 얼마나 빠르게 또 제공받느냐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공급 이슈도 있고 또 환율 이슈도 있고 또 궁금할 것 같은데요. H100 GPU하고 DGX H100은 발주하면 바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가요? 또 그리고 또 이 DGX가 인공지능 장비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어떤 회사들이 어떤 DGX를 도입했고 그 효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H100 GPU는 출시되어 있고요. 발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DGX H100도 발주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공급은 내년 1분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런 A100이나 DGX A100 이러한 제품들은 한국 인프라가 대기업, AI 스타트업, 공공기관 및 대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레퍼런스로는 삼성과 KT 같은 대기업, 스타트업으로 마인즈랩, 알체라, 스타레티오 코리아, 보르노이, 공공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은행,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지스트 등이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고객이 AI 딥러닝에 최적화되고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DGX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에 만족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 프로모션으로는 대학교와 AI 스타트업을 위한 DGX 시스템을 할인 공급하는 에듀케이션 프로그램과 인셉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초기 도입 비용으로 구매가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다양한 조건의 금융 리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좌측 하단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인프라가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이제 엔비디아 제품을 또 공급하고 있고 또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이제 구매 고객의 편의를 돕고 있는 점에서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엔비디아 H100 GPU 기술과 도입 및 또 혜택 부분까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GPU 자원을 나누려면 가상화해서 할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VM웨어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윤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기존 VM웨어 같은 이제 가상화 프로그램에서 엔비디아 이제 그릴을 통해서 이제 GPU 자원을 할당을 이제 하는데요, 보통은. MIG는 이제 가상화나 엔비디아 이제 그리드가 이제 필요 없이 엔비디아 SMI 옵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활성화를 이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FP8을 사용하며 FP16보다 정확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앞서 웨비나의 자료에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FP8이 새롭게 추가된 것은 이제 파라미터의 수가 이제 많아지고 이제 모델이 무거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연산에 대한 빠른 처리를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FP8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력은 FP16으로 하고 내부로는 이제 FP8로 진행이 되고 다시 이제 그 16으로 이제 출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안에 엔비디아의만의 이제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엔진이 통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성능 그래프에 제가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 정확성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아마 서지열 전문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 대상 프로모션이 있다고 했는데 스타트업 자격 조건이 있나요? 금융 리스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셉션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인셉션 프로그램 대상은 AI 분야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회사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고객이 엔비디아에 신청을 하면 가입 여부에 대해 엔비디아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금융 리스 기간은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고객의 조건에 맞게 진행할 수 있고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리스 구매에 대한 리스사의 승인이 있어야 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지포스 그래픽 카드 사용은 안 되는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서버는 이제 365일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합니다. 지포스 그래픽은 개인용 PC에 사용되는 이제 제품이고요. 이제 서버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사용되는 GPU는 이제 365일 운영해도 이제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안정성이 보장된 GPU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GPU에 이제 쿨링팬이 없는 제품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RTX A6000이 워크스테이션용이지만 데이터 센터용에서 동일한 스펙의 GPU를 사용하려면 A40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제 동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MIG는 어느 곳에서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MIG는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자원을 여러 명이 써야 하는 곳이나 이제 여러 개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에서 동시에 진행할 때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제 연구실 같은 곳에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학습이나 추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등이 함께 진행되는 곳에서 사용하면 서로 간에 이제 자원의 침해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제 자기만의 GPU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의 속도와 생산성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DGX 서버를 최첨단 AI 개발을 위한 세계 최초의 개인용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DGX 서버는 이제 딥러닝과 AI 분석 가속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된 GPU 기반 슈퍼컴퓨터이고, 딥러닝 소프트웨어 및 개발 도구가 하드웨어와 완벽하게 이제 통합되어 제공되는 어플라이언스 장비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CPU 기반의 이제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려면 몇십억에서 몇백억 이상이 될 텐데, GPU 기반의 DGX 슈퍼컴퓨터급이 DGX가 이제 슈퍼컴퓨터급의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개인용 슈퍼컴퓨터라고 소개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DGS H100은 일반 전산실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DGX H100은 이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에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에어컨의 이제 냉방은 가동이 되어야 하고요. 항온, 항습이 잘 갖춰진 곳에서 이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좋고, 공랭식 서버들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소음이 발생되는데 이제 방음 시설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AI 최강자 엔비디아 H100 GPU 소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의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